오늘은 언론사 기사가 아닌 60여 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캐나다의 어느 여행 전문 프리랜서의 작가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찜질방 101 한국 목욕탕을 방문하는 초보자 가이드. 이분은 단시간에 여러 여행지를 다니지 않고 한 번에 한 나라씩 좀 더 깊게 그 나라를 탐구하는 여행자인데요. 그녀는 한국 여행에서 꼭 해봐야 하는 체험으로 찜질방을 꼽습니다. 여기서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짧게 짚고 넘어갔으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찜질방의 원형을 서구의 사우나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까지 사우나실에서 찜질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점, 그리고 현대적 개념의 찜질방이 처음 등장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이 그런 인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의 원형인 한증막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으며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입니다. 한증막은 기본적으로 수치나 도자기를 굽고 남은 가마 속에서 남는 열로 찜질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글들은 체험에서 비롯된 글이기에 언론사 기사와는 다르게 좀 더 현장감이 있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디테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글은 순간순간 웃음 짓게 하는 톡톡 튀는 문구들, 그리고 마지막 FAQ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만 본 클립에서는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일부 생략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찜질방에서 약간의 공개적인 나체 상태를 감수할 수 있다면 잊지 못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험이다. 이 거대한 한국식 사우나와 목욕탕은 김치만큼이나 현지 한국인들에겐 삶의 일부다. 한국인들은 커플부터 가족,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이곳을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하지만 처음엔 그런 것들이 당신에게는 조금 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기선 당신이 당황하지 않고 이 경험을 완전히 즐길 수 있도록 알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전하겠다. 찜질방이란 단순한 한국식 목욕탕이 아니다. 종종 찜질방과 목욕탕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꽤 큰 차이점이 있다. 당신은 한국식 목욕탕, 한국식 사우나 또는 한국식 스파라는 명칭들을 종종 듣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찜질방에는 목욕탕이 있지만 모든 목욕탕에 찜질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목욕탕은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말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다. 몇 개의 온수욕조, 스팀룸, 몸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그곳은 성별로 구분되며 완전한 누드 상태로 이용하는 곳이다. 이 장소들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던 시대의 한국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단 40년 만에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했기에 지금의 한국과는 다르다. 내가 처음으로 한국의 목욕탕을 경험한 것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기술 강국이 되기 훨씬 전인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엔 온수와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샤워나 목욕을 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로 향했다. 찜질방은 온열실과 함께 다양한 온도와 특성을 지닌 전통 가마 사우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선 시설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고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목욕탕 구역에서 샤워를 한 다음 찜질방으로 이동해 긴장을 풀고 땀을 흘리며 식사를 하고 사교를 즐긴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찜질방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 및 유흥시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목욕탕과 한국식 사우나 외에도 찜질방에는 레스토랑, TV 및 영화관, 네일살롱, 스파와 안마의자, PC방, 노래방과 운동실, 수면공간 등이 있다. 혼란스러움.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다. 당신은 스파에 들어가는 것만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한국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에티켓은 확실하다. 다만 다음 내용을 단계별로 숙지한다면 나와 같은 혼란함과 어색함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필자는 이후 첫 입장 시 받는 물품과 신발장 사용법 등등 아주 세세하게 다뤘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자는 찜질방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목욕탕 이용법을 말합니다. 모든 옷을 벗어라. 물론 찜질방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를 믿어라. 부끄러울 것이 없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을 갔고 이는 그들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당신은 숨기려고 노력함으로써 당신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므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물건을 뽐내라. 그리고 목욕탕 입장. 이곳은 이 시설의 습한 곳으로 찜질방 및 기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도 사우나가 있는데 수건을 사용해 한국인들처럼 머리를 양머리 모양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목욕탕에는 팔찌형 열쇠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이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구입한 물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당신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식 목욕탕에는 일반적으로 샤워부스, 온수 및 냉수 수영장, 몇 개의 스팀룸이 있다. 강인한 한국 여성이 하는 한국 전통의 바디 스크럽인 세신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들이 란제리만 입고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지 마라. 당신이 용감하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아마도 당신은 아기의 엉덩이처럼 매끈한 피부로 나올 것이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목욕탕의 온수욕조, 스팀룸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개적인 누드 상태를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곧바로 찜질방으로 향해도 된다. 만일 당신이 처음 입장할 때 받은 이상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시선을 수없이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찜질방은 기본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와 사우나를 제공한다. 각 사우나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인지 그리고 방의 온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외부 표시기가 있다. 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마라.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찜질방 시설을 통해 원기를 회복하고 정화하는 경험을 원한다. 따라서 너무 시끄러운 대화나 끝없는 셀카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망쳐선 안 된다. 당신이 땀을 흘리는 것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다면 마사지와 영화 보기, 식사와 낮잠 등 찜질방의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쇠고리는 구매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며 자유롭게 이용하고 떠날 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이후 찜질방을 나오는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찜질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따로 빼놓고 이에 대한 답도 해줬는데요. 다음은 해당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목욕탕에서 꼭 알몸이어야 합니까? 알몸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수영복을 입고 등장한다면 확실히 한국인들의 이상한 표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찜질방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입장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부 최신 찜질방 중 일부는 시간 제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특히 사우나와 온수욕조는 야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룻밤을 보내는 게 안전합니까? 가족부터 커플, 배낭여행기까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잔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당신 옆에서 최대치의 볼륨으로 코를 고는 술 취한 아줌마일 것이다. 귀마개를 가져가길 권한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대부분의 찜질방은 샴푸, 린스, 치약, 크림을 포함해 목욕탕 공간에서 샤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세안, 바디워시, 머리끈, 큰 수건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찜질방 방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엔 보통 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입장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찜질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다만 내부에서 추가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러시아의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리아 토도로바 씨. 그녀는 또 다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찜질방을 꼭 경험해봐야 할 특별한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러시아도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한국의 찜질방은 쉼과 즐김이 함께 있는 독특한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사우나에서는 술 마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 사우나는 오히려 반대로 술이 지나치게 과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점으로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 찜질방과 공중목욕탕을 가질 못했는데요. 어서 코로나가 안정권에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론 가져봅니다.